나는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믿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날, 딸아이가 시아버지에게는 25,000달러짜리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선물하고 나에게는 길거리에서 주운 듯한 $2 복권 한 장을 던져주던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쌓인 모든 게 터져나왔다. 그 복권은 스크래치 한 번으로 끝날 운명이었지만 내 삶은 그날부터 스크래치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참아온 모욕의 정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복권을 쥐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눈가에 새겨진 세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분노. 이게 내가 나에게 주는 거냐?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모든 추억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흐르는 풍경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딸아이, 지은이는 결혼한 지 3년째, 남편 집안의 부에 기대어 사는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민준이는 재벌 3세급은 아니지만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연봉이 2억은 넘는 남자였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민준이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은퇴한 사업가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지은이는 그 집안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가족이야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그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과거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날이 다가오자 지은이는 바빴다. 엄마, 이번에 큰 선물 준비 중이야. 시아버지께 특별한 걸로 그녀의 목소리엔 흥분이 묻어났다. 나는 웃으며 좋지, 열심히 해라고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남편도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날은 나에게 먼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은이가 오는 날,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크루즈 브로슈어가 들려 있었다. 와, 이거 봐,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까지 2주일 코스야. 25,000달러나 들었어. 시아버지께 딱 맞아. 그녀는 소파에 앉아 브로슈어를 펼치며 자랑했다. 나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지네. 최 회장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그러다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얇은 종이 한 장, 엄마, 이거 그녀가 건넨 건 $2짜리 복권이었다. 미국 복권, 로또 스크래치. 어디서 샀어? 내가 물었다. 아, 민준이 회사 근처에서. 엄마가 복권 좋아하시잖아. 행운이 있길.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내 가슴은 서늘해졌다. 크루즈와 복권. 하늘과 땅 차이. 고마워, 지은아. 나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 복권을 손에 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선물. 이게 어머니에게 주는 마음. 그날 저녁, 지은이가 돌아간 후 나는 그 복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창밖 한강의 물결이 어둠 속에서 출렁였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지은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직전까지 갔을 때도 엄마, 나 혼자 두지 말라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참았다. 직장에서 야근하며 돈 벌어 그녀의 학비를 대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싸들고 시댁에 갔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나를 과거로 취급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며 나에게는 이런 싸구려 선물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이게 가족이야? 아니, 이건 배신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 밤,
나는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다. 웃는 그녀의 얼굴 뒤로 내 피곤한 미소가 보였다. 그 미소가 이제 왜곡되었다. 다음 날 나는 최 회장에게 크루즈 선물을 전하는 자리에 불려갔다. 지은이가 전마도 같이 오라니까 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곳 오 테이블에는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최 회장은 브로슈어를 보며 웃었다. 지은아, 고맙네. 이 나이에 이런 선물이라니. 지은이는 민준이의 팔을 끼고 시아버님, 항상 저희 부부 도와주셔서요 라고 말했다. 나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존재는 공기 같았다. 어머님, 여기 맛있어요. 민준이가 내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했다. 예의상. 하지만 그의 눈빛엔 너는 여기서 왜 왔어? 라는 기색이 스쳤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은이가 내게 속삭였다. 엄마, 복권 스크래치 해봤어? 당첨됐으면 좋겠네. 나는 웃었다. 아직. 행운이 올지도 몰라. 집에 돌아와 그 복권을 스크래치했다. 당첨. 0달러. 당연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물방울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는 이 복권으로 충분해.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지웠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복수. 아니, 정의. 내가 참아온 모든 걸 이제 되갚을 때였다.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의 날 이후 한 달, 지은이는 크루즈 여행 준비로 바빴다. 엄마, 시아버님 혼자 가시기 부담스러워서 민준이랑 나도 같이 갈까 해. 그녀의 목소리엔 후련함이 묻어났다. 나는 좋아, 재미있게 다녀와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남편의 돈, 시댁의 지위, 그리고 나라는 부담에서 벗어난 자유. 어렸을 때 지은이는 달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나는 밤새 그녀를 안고 울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 약속이 이제 헛되이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청소부로 일하며 그녀를 키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로 출근, 손이 갈라질 때까지 닫고 문질렀다. 그 돈으로 그녀의 피아노 레슨을 샀다. 엄마, 나 피아니스트 될래? 그녀의 꿈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 피아노는 먼지가 쌓인 채 방 한구석에 처박혔다. 어느 날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올게.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시장에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샀다. 집을 청소하고 밥상을 정성 들여 차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안에는 스카프였다. 싸구려 브랜드, 3만 원쯤. 고마워. 나는 웃었다. 식사 중 그녀가 말했다. 엄마, 요즘 어때? 일은? 여전해. 청소부 일. 내 대답에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엄마, 이제 그만둬.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해. 민준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도움. 그건 자비가 아니라 동정이었다. 괜찮아. 엄마는 독립적이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크루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시아버님,
배 위에서 와인 마시며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나도 기대돼. 밤이 깊어 그녀가 잠든 후 나는 부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그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부드럽지 않았다. 내 삶처럼 거칠었다. 왜 그녀는 나를 이렇게 대할까? 결혼 전 그녀는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를 선마라 부르며 나에게는 어머님 소리조차 아끼는 듯 했다. 시아버지 최 회장은 그녀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 아이디어를 주고 심지어 결혼식 비용도 전부 댔다. 지은아, 내가 내 딸 같아 오 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내게는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옛날 일기를 꺼냈다. 10년 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날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울며 물었을 때 그는 너는 너무 평범해. 재미없어 라고 했다. 그 후 지은이를 위해 참았다. 이혼 대신 별거.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 그 여자, 지금 그의 새 가족이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일어나서 말했다. 엄마, 나 갈게. 크루즈 준비 때문에 바빠오. 그녀는 스카프를 내 목에 둘러주며 웃었다. 잘 어울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스카프를 벗어 던졌다. 목이 조이는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청소 일에 나갔다. 고급 아파트, 부유한 집안의 집을 닦으며 생각했다. 저 집주인들은 가족이 소중할까? 최 회장의 집을 청소한 적이 있었다. 아니, 우연히. 지은이가 결혼할 때 시댁 청소를 도왔던 기억. 그 집은 호화로웠다. 대리석 바닥, 수입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최 회장, 아내, 민준이, 지은이는 아직 없었다. 그 사진 속 미소가 내 분노를 자극했다. 너희 가족에 내가 끼어들 틈은 없어. 나는 중얼거렸다. 청소 중에 떨어진 종이 쪽지를 주었다. 최 회장의 메모. 지은이 선물, 크루즈 예약 확인이 그 글씨가 날카로웠다. 집에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크루즈 회사 사이트를 검색했다. 취소 방법, 환불 정책.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직은 계획일 뿐 하지만 그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여름이 깊어지던 무렵 크루즈 여행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매일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다. 엄마, 배 진짜 커. 시아버님 너무 신나셔. 스크린 속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답장으로 즐겁게 다녀와 라고 썼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 복권 한 장이 아직 책상 서랍에 있었다. 스크래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종이, 내 모욕의 증거. 나는 그걸 보며 밤을 새웠다. 꿈속에서 지은이가 나를 버리고 시아버지의 손을 잡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엄마,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꿈에서 울렸다.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심리학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부모의 희생은 자녀의 무관심으로 보상받지 못할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상담소를 다녀보았다. 50대 중반의 내가 이제야. 상담사 선생님은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이 가장 아프세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딸이 나를 버린 기분이 들어요. 내가 모든 걸 줬는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때론 그게 독이 돼요. 이제 당신의 경계를 세우세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경계. 나는 평생 경계를 무너뜨리며 살았다. 남편의 외도, 직장의 차별, 이웃의 시선.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 그 효도가 나를 갉아먹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보았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그 미소 뒤에 숨긴 피로를 알았다. 나도 그랬다. 지은이가 5살 때 나는 그녀를 업고 청소 일을 다녔다. 엄마, 피곤해. 그녀의 작은 손이 내 뺨을 만지던 그때. 그 기억이 이제 칼이 되었다.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여행 재미있어? 사진 더 보낼까? 아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문제가 생겼어. 크루즈가 취소됐대. 나는 침묵했다. 속으로 미소 지었다. 내가 한 일이었다.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취소 신청을 넣었다. 환불은 최 회장 계좌로 돌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이의 카드가 연동되어 있었다. 그녀의 신용카드 한도가 줄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돈 돌려받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큰일이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예약 오류래. 시아버님 화나셨어. 나 탓하는 분위기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쿡 찔렸다. 탓. 그녀가 나를 탓하듯. 괜찮아, 지은아. 해결될 거야.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시작이야. 그 사건 후 지은이는 더 자주 연락했다. 엄마, 요즘 힘들어. 민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화풀이 해. 나는 듣기만 했다.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결혼 생활의 균열, 민준이의 야근, 시어머니의 간섭, 그리고 최 회장의 기대. 엄마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언제든 와.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깨달음이었다.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무료로 주지 않기로 했다. 다음 주말 그녀가 왔다. 눈이 퉁퉁 부은 채 엄마, 안아줘.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으로 세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크루즈 취소로 인한 민망함을 토로했다. 시아버님, 돈 낭비라고 하셨어. 나 때문에. 나는 물었다. 그럼 아버지의 날 선물은 어땠어? 그녀가 멈칫했다. 좋았어. 그런데 취소라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선물 받았어. 복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거. 미안해, 엄마.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 가볍게? 그 단어가 내 신경을 건드렸다. 가볍게. 그게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녀가 눈을 피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 제대로 할게. 다음. 그 다음이 올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아, 엄마는 이제 기다리지 않아.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 만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왜 그래? 왜?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다. 그날 우리는 침묵 속에 먹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말했다. 생각해봐. 가족이란 뭘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 후로 지은이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자주 전화했지만 대화는 피상적이었다.
엄마, 잘 지내? 응, 너는 그런 식이 나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청소 일 외에 온라인으로 소설 쓰기 강의를 들었다. 엄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내 삶을 적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쌓인 감정이 흘러나왔다. 남편의 배신, 지은이의 무관심, 사회의 시선. 쓰다 보니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이 치유가 되었다. 강사님이 피드백을 주었다. 당신의 글은 진짜예요. 가슴을 울려요. 그 말이 힘이 되었다. 나는 출판사를 알아보았다. 작은 에세이집, 이틴 어머니의 독백. 제목처럼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한편 지은이의 삶은 흔들리고 있었다. 소셜미디어로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힘든 날들이라는 캡션 아래 커피 한 잔 사진. 댓글엔 괜찮아 라는 위로가 달렸다. 나는 몰래 그녀의 친구를 통해 들었다. 크루즈 취소 후 최 회장이 지은이를 불신하게 됐다. 돈 관리 못하냐? 그의 말에 민준이가 동조했다. 지은아, 내가 실수했어.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이는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경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엄마, 나 무능력해. 어느 날 그녀가 울며 전화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무능력. 내가 선택한 삶이야. 내 말에 그녀가 놀랐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진실이니까.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했어. 그런데 너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다시 생각해 볼게. 그 주말, 그녀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민준이는 출장이라 했다. 엄마, 이야기 좀 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크루즈 일, 사실. 나 때문이었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 준 선물처럼 가벼운 복수였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웃기게 들렸다. 가족. 아버지의 날에 나에게 준 게 가족의 사랑이야? 시아버지에게는 하늘, 나에게는 땅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울었다. 그때. 나 바빴어. 생각이 없었어. 미안해, 미안. 그 한마디로 끝날 상처가 아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지은아, 미안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 하지만 이제 엄마는 기다리지 않아. 내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 시댁의 압박, 내 과거.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시아버님께는 엄마처럼 소중한 분이잖아. 그런데 엄마를 소홀히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그녀가 떠날 때 나는 선물을 주었다. 내 쓴 에세이 초고. 읽어봐. 엄마의 마음이야. 그녀는 그걸 쥐고 울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창가에 섰다. 한강이 여전히 흘렀다. 이번엔 더 맑아 보였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내 자유의 시작. 가을이 왔다. 내 에세이가 작은 출판사에서 계약되었다. 이틴 어머니의 독백 표지에
내 사진이 실렸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출간 소식을 지은이에게 알렸다. 엄마, 축하해. 그녀의 목소리가 진심이었다. 출판 기념회에 그녀가 왔다. 민준이와 함께. 어머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최 회장도 초대했다. 그가 왔다. 이 책, 내 딸 지은이 어머니의 이야기라 들었소. 읽어보겠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부드러움 뒤에 숨긴 자존심. 행사 중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책은 제 어머니의 삶입니다. 저는 그걸 잊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나는 무대에 올라 그녀를 안았다. 그 안음이 따뜻했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출간 후 내 삶이 변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라디오, 팟캐스트, 심지어 TV 토크쇼. 어머니의 희생과 자아 발견시라는 주제로 나는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희생만이 아니에요. 청중의 공감이 밀려왔다. 편지들이 왔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엄마들로부터. 당신 덕에 용기를 냈어요. 그 편지 하나하나가 내 상처를 달랬다. 지은이는 이제 매주 왔다. 엄마, 요리 가르쳐줘. 우리는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했다. 그녀의 손놀림이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엄마, 나도 일 시작했어. 카페 알바.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바빴지만 가끔 전화로 어머님, 건강하세요 라고 했다. 표면적 변화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걸 원치 않았다. 진짜 변화를. 겨울이 다가오자 최 회장의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이가 말했다. 시아버님, 병원에 계세요. 암 초기래요. 나는 놀랐다. 큰일이네. 가봐야지. 병원에 갔다. VIP 병실. 최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왔소. 어머님이.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꽃다발을 놓았다. 회장님, 빨리 쾌차하세요. 그는 웃었다. 책 봤소. 당신 이야기. 나도 반성하게 됐소. 내 아들이 지은이를 소중히 하지 않는 걸 알았소. 그의 고백에 나는 침묵했다. 가족이란. 어렵소. 나는 대답했다. 네, 어렵죠. 하지만 배우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지은이와 병실 밖에서 이야기했다. 엄마, 시아버님 말씀 들었어? 민준이랑 싸웠대. 나 때문에. 그녀의 눈이 슬펐다. 지은아, 내 선택이야.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렸다. 서울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다. 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최 회장의 병은 우연이었지만 내 행동이 촉매가 된 건 사실이었다. 크루즈 취소로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이 악화된 걸까?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곧 지웠다. 그건 그의 삶, 나처럼. 집에 도착해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용서를 배웠다.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사랑해. 항상. 나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진심으로. 새해가 밝았다.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니, 작은 성공. 하지만 나에겐 컸다. 강연 요청이 늘었다. 전국을 돌며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세요. 여성단체 모임에서. 청중이 울었다. 지은이는 이제 독립했다. 카페 알바로 돈을 모아 작은 스튜디오를 얻었다. 엄마, 나 혼자 살아볼게. 그녀의 눈빛이 강해졌다. 민준이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지쳤어. 그의 말에 그녀는 울었지만 일어섰다. 엄마 덕분이야. 강해졌어. 나는 안아주었다. 내 힘으로 한 거야? 최 회장의 장례식이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지은이는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엄마, 시아버님 돌아가셨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장례식장에서 민준이가 나를 보았다. 어머님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시했다. 이제 그는 과거. 장례 후 지은이가 말했다. 유언장에 나한테 돈을 남기셨어. 크루즈 비용만큼 아이러니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 내 미래에 써.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같이 여행 갈까? 진짜 크루즈 말고 국내로. 제주도. 나는 망설였다. 생각해볼게. 그 제안이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자유로웠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 지은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 바다가 펼쳐졌다. 엄마, 고마워. 오랜만에 같이 여행이야.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제주에 도착해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람이 머리를 흩뜨렸다. 엄마, 어렸을 때처럼 노래 불러줄래? 지은이가 웃었다. 나는 옛 노래를 불렀다. 그대 내 품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유로웠다. 호텔에 도착해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주었다. 엄마, 그 복권. 아직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에. 왜? 버려. 이제 필요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미 버렸어. 마음속에서. 여행 중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결혼 생활, 이혼의 고통, 내 과거. 엄마, 아빠 일, 자세히 말해줘. 그녀가 처음 물었다. 나는 숨을 골랐다. 내 아빠는 나를 사랑했지만 약했어. 다른 여자에게 빠졌어. 나는 참았어. 너 때문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알았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 눈물이 해방이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는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만난 남자,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사람. 엄마, 소개할게.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나는 축복했다. 행복하길. 내 책은 재판이 났다. 이제 짙은 목소리들 시리즈로 확장되었다.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워크숍을 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참가자들이 펜을 쥐었다. 그 광경이 감동이었다. 지은이는 내 조수가 되었다. 엄마, 나도 글 써볼게. 그녀의 에세이,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다. 함께 출간했다. 성공이었다. 민준이는 재혼했다. 소식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의 길, 나는 내 길. 여름이 다시 왔다.
아버지의 날이 다가왔다.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올해는 엄마 선물만 할게. 그녀가 건넨 건 티켓, 콘서트, 피아노 리사이틀. 내 눈이 커졌다. 왜? 엄마의 꿈이었잖아. 어렸을 때 말했어. 피아노 좋아한다고. 나는 울었다. 그날 콘서트 홀에서 피아노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랑이 진짜였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가끔 밤에 옛 상처가 아팠다. 복권 한 장의 무게가. 나는 일기에 썼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만든다. 지은이의 새 남자친구, 태민이는 착했다. 어머님, 지은이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가족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 가을, 내 나이 55세.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나왔다. 초기 위암. 의사의 말에 나는 멍했다. 지은이에게 알렸다. 엄마, 그녀가 울며 달려왔다.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엄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미안해. 아니야. 내 삶이야. 치료가 시작되었다. 화학요법. 피곤했지만 나는 싸웠다. 책 쓰기, 워크숍. 지은이가 곁에 있었다. 엄마, 강해. 그녀의 말이 힘이 되었다. 치료 중 나는 회상했다. 남편의 죽음, 사고 현장. 왜 나를 두고 갔어? 그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생각나? 응, 하지만 이제 받아들여. 우리는 산책을 했다. 병원 정원에서 꽃들이 피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태민이랑. 응, 손자일 거야. 의 기쁨이었다. 축하해. 하지만 내 병이 걱정이었다. 엄마, 괜찮을 거야. 그녀의 믿음이 나를 일으켰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가 매일 왔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다. 엄마처럼 그녀의 손놀림이 익숙해졌다. 태민이도 왔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선택된 가족. 내 책 판매가 늘었다. 암 생존자 모임에서 강연했다. 상처를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치유예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겨울, 손자가 태어났다. 작은 아기, 지은의 얼굴을 닮았다. 엄마, 이름 지은이가. 나는 안고 울었다. 예쁜 애. 병원방에서 가족이 모였다. 태민이, 지은이, 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퇴원한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이제 쉬어. 나 돌볼게. 나는 웃었다. 아니, 같이 가자. 삶은 같이. 새해, 내 건강이 회복되었다. 완치. 의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와 제주도로 다시 갔다. 이번엔 손자와. 바다 앞에서 나는 복권 이야기를 했다. 그 복권이 나를 바꿨어. 지은이가 웃었다. 운이 좋았네. 많이. 운명이었다. 봄, 내 새 책 희생의 끝, 자유의 시작. 서문에 썼다. 가족은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출간 파티에 모두 왔다. 민준이도 초대했다. 그는 혼자 왔다. 어머님, 미안해요. 지은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나는 용서했다. 지금은 괜찮아. 여름,
아버지의 날,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올해는 특별해 그녀가 준 건 편지. 엄마께 드리는 감사 편지. 매일 읽어요. 그 안엔 내 희생이 적혔다. 복권 한 장으로 깨달았어요. 나는 읽으며 울었다. 고마워. 하지만 밤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났나? 상처는 여전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지은이의 이혼, 최 회장의 죽음. 나의 병에 같이 있었어. 스스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밖별을 보았다. 빛났다. 시간이 흘러 손자가 걸음마를 시작했다. 지은의 집,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되었다. 지은이는 이제 작가였다. 내 영향을 받아. 엄마, 우리 합동 에세이 낼까? 좋아, 우리는 함께 썼다. 어머니와 딸의 대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의 아픔이 제 깨달음이었어요. 태민이는 안정적이었다. 회사원, 하지만 지은이를 소중히 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명절, 생일, 나는 더 이상 혼자 아니었다. 하지만 과거는 스쳤다. 민준이의 소식. 그의 재혼이 파탄났다. 외돌에 지은이가 말했다. 아이러니. 나는 말하지 않았다. 없고. 내 나이 60세. 은퇴. 청소 일 그만두고 강연과 글쓰기로 살았다. 여행을 갔다. 유럽, 아시아. 홀로. 엄마, 조심해. 지은이의 걱정. 괜찮아. 자유야, 베를린에서 장벽 흔적을 보았다. 상처는 벽이 돼. 하지만 넘을 수 있어? 돌아와. 지은이의 결혼식. 태민이와 작은 예식장. 엄마, 축복해줘. 나는 눈물을 삼켰다. 행복하게 살아. 그날 나는 아버지의 날 선물을 떠올렸다. 크루즈와 복권. 이제 웃을 수 있었다. 그게 축복이었어. 손자가 유치원 갔다. 할머니, 그림 그려줄게. 그의 그림, 가족. 나, 지은이, 태민이, 아기. 원형으로. 완전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 아빠, 봐, 둘이 잘 살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겨울, 눈보라. 지은이가 전화했다. 엄마, 태민이 회사 어려워. 도와줄 수 있어. 돈. 나는 웃었다. 내 힘으로 풀어. 엄마는 믿어. 그녀가 대답했다. 알았어. 해볼게. 독립이었다. 내 가르침. 새 책 복수의 대가. 솔직한 이야기. 복권, 취소, 병, 복수는 자유를 가져오지만 아픔도 리뷰가 왔다. 감동적. 하지만 무겁다에 맞았다. 삶처럼. 60대 중반, 건강이 다시 흔들렸다. 관절염. 엄마, 쉬어. 지은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워크숍을 계속했다. 나이 든다고 멈추지 마세요. 참가자들이 웃었다. 손자는 이제 초등학생. 할머니, 책 읽어줘. 내 책을. 이게 할머니 이야기야? 응, 내 엄마 이야기고.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은이는 엄마가 되었다. 엄마, 육아 힘들어. 나는 조언했다. 참되게. 하지만 자신 있지 마. 그녀가 웃었다.
배웠어. 민준이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이, 만날 수 있어. 이혼 후 후회. 지은이는 거절했다. 지난 일이야. 강해졌다. 나 덕. 그녀 덕. 여름 휴가, 제주. 가족 모두. 바다에서 손자가 물장구 쳤다. 할머니, 수영해. 나는 물에 들어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밤, 캠프파이어. 이야기 나누기. 엄마, 복권 1. 아직 미안해. 지은이의 말, 이제 웃어. 그게 끝났어. 가을, 내 마지막 책 삶의 마침표. 아니, 물음표. 삶은 끝나지 않아. 계속 물어봐. 출간 파티. 가족이 왔다. 박수 소리. 눈물. 겨울, 눈이 왔다. 창가에 앉아 복권을 떠올렸다. 그날의 분노. 이제 감사. 그 덕에 여기 있어? 70대가 되었다. 손자가 중학생. 할머니, 학교 이야기 들려줄까? 그의 세상이 넓어졌다. 지은이는 베스트셀러 작가. 엄마, 우리 덕분이야. 아니, 각자. 건강이 약해졌다. 병원 자주. 엄마, 곁에 있을게. 지은이의 손 따뜻했다. 태민이가 말했다. 어머님, 가족이에요. 맞다. 마지막 겨울,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복수. 아니, 여정. 크루즈는 가지 않았지만 내 인생 크루즈였다. 파도처럼 출렁였지만 항해했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 없어. 나는 웃었다. 없어. 하지만 한 가지.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 질문이 내 마지막 말. 눈이 계속 내렸다. 창밖 세상이 하였다. 깨끗하게.